백의 존재. 내 아들과 동반 입대를 해라. 예. 감사합니다. 친구 아빠가 대령인데 심지어 아들 엄청 친해. 그런 군생활 뭐야? 하이패스지. 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알고리즘을 타서 백의 전쟁 정주행을 해버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군대 썰이 진짜 골 때리는데요. 저는 가족 친척 중에 군인 출신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엄청난 백이 2번이 생깁니다. 백의 전쟁 전제. 이번에 회원 가입인 초초님, 김도건님, 아수미카나님, 지온님, 서전님, 김우진님, 누팡님, 배석근님, 이준철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성! 사랑합니다. 참고로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본래 중장이 사령관이지만 중장이 확정된 소장이 부대 운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전투복을 입고 운전병들은 각자 사복을 2벌에서 3벌씩 가지고 있습니다. 부대는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대 공개 못해? 그럼 뭐 정보기관 쪽인 거야. 대충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20살 대학 새내기 시절 처음 사귄 친구의 아버지가 학사장교 1기 대령이셨습니다. 그때는 서든어택 게임만 했지 뭐 군대에서 높은 사람들도 모르고 아버지 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네 아버지가 저한테 친구랑 동반 입대를 제안을 하셔서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뭐 나쁠 건 없잖아. 하지만 친구는 엄청 싫어했습니다. 왜냐? 가만히 있으면 상근으로 간다고 했거든요. 그럼 상근님 그때 또 아버지가 또 대령이시고 또 학사 1기시며 큰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아들 보내야지 현역으로. 그래서 동반 입대 지원을 했고 입대 전에 저만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친구 혼자 보내게 됩니다. 좋아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그 후 2년이 지나 적지 않은 나이에 운전병으로 지원을 했고 논산훈련소로 입소를 하게 됐는데 친구 아버지에게 전화가 와서 아빠가 후배들한테 말해놓을 테니까 조심히 다녀와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아버지처럼 모셨나봐. 웬만하면은 사실 뭐 같이 입대할 때 아니고서야 굳이 연락까지 온다? 쉽지 않죠 여러분. 하지만 저는 훈련소 때 무슨 뽕이 찼는지 좀 빡센 부대를 계속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계속 떨어져서 이유를 알고 싶어 중대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저는 중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늦게 온 만큼 힘든 부대에서 군생활을 좀 멋지게 해보고 싶다 하지만 중대장님의 답변은 제가 특정 부대 내정자로 정해졌다. 다른 부대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러워. 나는 뭐 이런 걸 겪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마 친구 아버지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뭐 확실한 건 없으니까요. 참고로 그 친구는 아직도 잘 지내고 얼마 전에 결혼식 사회도 보고 했습니다. 개찐치자 진짜 이 정도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 포상을 받아 부모님께 전화를 했는데 처음 들은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야, 너 군대 가기 전에 뭔 짓거리를 하고 다녔길래 온 가족이 신원 줘야 되는 상태냐? 라는 말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당시 5급 행정공무원이셨고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말했던 정보기관이겠지. 그러니까 신원 줘야 한 거 아니야. 일반 부대에서 신원 줘야 할 필요 있어? 없어. 그래서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그렇게 논산훈련소를 수료하고 경산에 있는 야수교에서 사대로 하기 전날 저녁 200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유일하게 저 혼자 처음 듣는 낯선 부대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차를 타고 서빙고역인가 내리니까 평범하게 사복을 입고 있는 아저씨가 너가 자손이야? 라고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사가 있는 소나타였나? 아무튼 거기에 탑승을 하게 됐습니다. 차는 밖에서 안쪽이 아예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웠고 안에는 경찰차처럼 앞뒤에 아크릴 같은 걸로 분리가 돼서 소리만 들렸고요. 제가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3-40분쯤이 되나 부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를 데리고 온 아저씨와 믹스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네가 그 김민철 준장 조카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조카 맞지? 여기서 그 준장은 친구 아버지이십니다. 그 사이에 준장이 되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친구 아버지와 동기였습니다. 계급은 대령이었고요. 여기서 느꼈습니다. 내 군생활 개꿀 빨겠구나. 참고로 저는 사령부 본부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부대는 중장 1명, 5명의 준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 대령분의 운전병으로 뽑히고 열심히 꿀을 빨았고요. 참고로 그런 게 있습니다. 장포대라고. 장군을 포기한 대령. 제가 모시던 분이 바로 장포대였습니다. 친구 아버지께서 부탁을 하셨겠지요. 장포대 무서울 게 없는 분입니다. 동기들은 전역하거나 준장을 다는 시기였으니까요. 사실상 사령관님 빼고는 후배들이나 동기분들이어서 서열 3위에서 4위 정도 되는
분이었습니다. 참고로 내무생활은 운전병 60명 중에 중대형차 40명, 소형차 20명 정도였는데 이 중에서 소형차 운전병이 전부 다 빽 있는 애들이라서 그냥 친구들끼리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령부 주임 원사님 아들부터 시작해서 누구 조카, 다부대 장군 아들 뭐 이런 애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령부에 있는 소형차 운전병 한번 확인해보세요. 빽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봐.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렇게 8개월쯤이 되었나 군 인사 발령 시기가 되면서 그분은 전역을 준비하셨고 부대는 자연스럽게 사령관에게 다른 단장님들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수송대에서 정비나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수송대 행정실에서 전파합니다. 그 효자손일병 지금 즉시 행정만으로. 그래서 머릿속에서 뭐지? 나 사고친 게 있나? 근무 끝하고 담배 피우고 걸렸나? 5만 가지 생각을 하며 행정반으로 달려갔습니다. 똑똑 일병 효자손 행정반에 용까지 했는데 수송대 행보관님은 빨리 수송대장님 방으로 들어가 보라고 했습니다. 노크를 하고 문을 여는 동시에 충성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눈동자를 굴려보니 아주 낯익고 따뜻한 기운의 여성분이 웃으면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성분? 그렇습니다. 그분은 저희 어머니의 절친으로 그 당시 4급 군무원의 대령 정도 대우를 받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엄마 절친. 참고로 수송 대장님은 소령입니다. 하지만 군무원과 군인 관계를 서로 상호 존중을 하더라고요. 이모는 저와 둘이 잠깐 얘기한다고 했고 수송 대장님은 자순아 어디고 빨리 갔다 와 하고 점심 먹으러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이모도 인사 발령으로 사령부 본부로 오게 되었고 얼마 전 엄마한테 들었는데 이놈이 부대는 서울 쪽인데 부대 이름도 말 안 하고 면회도 안 된다. 답답해 죽겠다. 설마해서 보니까 제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첩보부대 정보기관 뭐 요런 쪽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커피도 한잔하고 복귀 후 이모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또 거기서 이것저것 구경을 하다가 이모 자리에 사진을 보니까 이분은 맞습니다. 효자손님이 생각하는 그런 겁니다. 잠깐만 이거 좀 이모의 남편이자 현 저희 부대 사령관 노땡땡 소장님, 그러니까 중장 이미 확정이 된 분인 거지. 사령관이니까. 근데 이게 이런 인연이 있나? 이게 가능한 건가? 그 사진에 이거 사령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모? 우리 남편이야. 너 몰랐구나? 몰랐죠. 알았으면 제가 이러고 있겠어요? 하지만 사령관님은 전 부대에서 데리고 온 운전병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야수교에 이미 내정자로 뽑아둔 운전병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신기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날의 석식은 사령관님 공간으로 먹으러 가게 됩니다. 그렇게 어색하게 밥을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의 호칭은 사령관님에서 삼촌이 됩니다. 와, 그렇죠. 뭐 이모 남편이니까 어떻게 보면 삼촌이지. 그런데 2달 정도가 지났나 삼촌의 운전병은 전역을 앞두고 있고 부사수로 온다는 신병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기쁘게도 운전을 너무 못해서 야수교에서 유급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사수는 전역을 한다고 하고 다른 소형차 운전병들은 다 주인님이 있고, 그러니까 뭐 주인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 이제 장군분들을. 뭐 어쩌겠습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부대 내에 딱 한 대 존재하는 제네시스 BH330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아니 기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 저녁까지 공간에 들어가서 일가 중에는 사령관님의 운전병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딱히 제가 뭐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부관님이 모든 일을 하시고 저는 운전만 했기 때문인데요. 뭐 운전도 대단한 거지 뭐. 아닌가? 아니야, 대단한 일 한 거야 진짜. 일가 시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이모 삼촌으로 변해서 술 한잔하고 놀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군생활을 했습니다. 사령관 운전병이면 휴가 얼마나 나오냐라고 궁금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637일 중에 휴가는 100일 정도였고, 사실 뭐 이 정도면 노말한 거지.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은 것도 아니고. 주말은 삼촌이 일이 없으면 셋이 놀러 다녔습니다. 저녁 후에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엄마 친구들 부부 동반 모임이 있으면 한 번은 이모랑 삼촌이 보고 싶어서 따라갑니다. 거기서 하는 얘기는 그때 어쩌고 하며 저랑 보내면서 처음으로 이세가 없는 걸 후회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뭐 맞담배까지 피고는 합니다. 지금은 뭐 전역을 하셨겠죠? 세계 전쟁을 정주행하면서 누구 참교육하고 불호령 떨어지고 이런 걸 많이 받아 저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엄청 많은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소령들 벽 보고 얼차려 하는 것부터 타부대 주임 원사님 참교육 내용도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좋았습니다. 여러분 구독해 놓으셔야겠죠? 구독자 여러분들의 재미있는 황당한 억울한 군생활 이야기 그랜드오픈84@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사연과 더불어 재미있는 쇼츠까지 제작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성!